지금은 동영상 춘추전국 시대 국적, 나이, 성별 불문하고 키워드 하나로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는 시대가 됐으니 우리도 한번 파봅시다. 알고리즘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 아니 유튜브로 푸다당님이 M장 어제도 술 엄청 드시던데 숙취 해소는 제대로 하셨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MC 장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숙취 해소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에서 광고하고 있는 숙취 해소제가 효능이 좋아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깔끔합니다. 어저께 술 먹었다는 사실 지금 깨달았네요. 진짜? 네. 그래요? 깔끔합니다. 예, 네. 역시 사장님이야. 예. 네. 자, 이번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정민효 씨는 이제 돌아왔고요. 어제 이태리에서. 왔습니다. 예. 어떻게 진짜 딱 공항에서 상봉했을 때 첫 느낌? 반갑더라고요. 그 찰나는 진짜 반가웠습니다. 공항에서의 멋진 키스 뭐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상봉 키스 이런 거 가야죠. 상봉 키스. 그랬어야 되나? 공항문 딱 열리면 이렇게 달려가서 로맨틱하게. 이렇게 아내가 달려와서 이렇게 폴짝 뛰어서 안기고 그 안아 올린 상태에서 정열적인 키스. 근데 그것부터 삐걱거렸던 게 나오면 오른쪽 있고 왼쪽 있잖아요. 네. 우리는 왼쪽에서 기다리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렀더니 또 막 두리번거리다가. 정말 이게 여기에서 갈립니다. 이런 미혼남의 어떤 영화에서만 보는 것 같은 한 장면과 네. 유부남의 찐 네. 현실은 다르거든요. 뭐 굳이 그 사람 많은 앞에서 네.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어떻게 MC 장원은 가능해요? 저요? 여행 갔다 온 뭐 여자친구를 네. 딱 만났을 때 네. 번쩍 들어안고 키스를 할 수 있다. 번쩍 들어앉고 아직 나오는 입국장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차 안에서는 해봤죠. 그렇지. 차에서는 할 수 있지. 차 안에서는 네.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네. 그래요. 네. 그게 참 생각처럼 멋있지가 않은 게 아들이 어제 이제 내려가지고 네. 걷다가 또 개 변을 밟았어요. 내가 운동화에 그거 닦아주느라고 20분 동안 진땀을 뺐습니다. 엉망진창 그래서, 상봉이네요. 예. 민기 씨가 그 아드님한테 아유 너는 똥을 밟고 나는 아내가 돌아왔구나. 거의 그런 어제 아무튼 좋지가 않아요. 꿈자리부터 뒤숭숭했어요. 예, 그래요.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맞습니다. 예, 알콩달콩 잘 지내보시고요. 두 분 어떻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고 잘 부지런 떨었습니까? 부지런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스태프들끼리 네. 여기 노을공원 갔다 왔거든요. 맹꽁이 버스 타고 억새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조이병이. 네. 근데 억새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억새가. 그래요? 예, 하늘공원에 있고. 저분이 보니까 평소에 네. 옷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그 억새 색깔을 되게 좋아하세요. 머리도 약간 억새 색깔이잖아, 저 양반. 그렇네. 그때 들어왔을 때도 위아래로 다 착장이 억새 색깔로. 맞아, 억새 색깔이네. 성격도 좀 억세일 것 같아. 야, 그걸 또 살려주셨어요. 예. 정답 빙고. 그죠? 예, 성격 억새입니다. 네. 예. 그래갖고 저희 스태프들 여자끼리 가가지고 먹고만 왔어요. 플렉스에서 그 편의점에서 45,000원어치 결제했어요. 아니 그래도 친하군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먹는 예, 거죠. 그래요? 네. 안 친해 보여요, 우리? 아니 원래 같이 일하면 또 사이 벌어지고 하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친해 보입니다. 예. 네. MC 장원 회사는 이렇게 가을 되면 야유회 이런 거 안 갑니까? 가을 운동회, 야유회. 저희 그 워크숍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거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나 그 얘기 들었어, 근데.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먹었습니다. 그 사장의 마음이 네. 안 가겠다고. 네. 그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면 가장 돈을 허투루 쓰는 방법 워크숍을 가시면 됩니다. 아, 왜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안 가야 돼요. 제가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해서 직원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어디 막 데려가서 네. 이것도 먹이고 했더니 그냥 그 직원들한테는 그게 다 힘듦이야. 그래. 네, 그냥 그렇구나.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뭐 보너스를 준다던가 그래. 아니면 뭐 선물을 조금씩 다른 선물을 좀 사 사준다던가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하지. 그 돈이 예. 덜 들겠어요. 네, 봉투에 10만 원씩 맞아요. 넣어주는 제 입장에서도 그게 낫고 그렇구나. 이렇게 직원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를 예. 좋아하면 안 좋은 사장 소리 듣더라고요. 아니 11월 11일에 이제 청취율 조사 결과 나오는데 네. 오르면 어떻게 내시 상륙 작전 이렇게 해갖고 워크숍 한번 가실래요? 아니면 출연자들 다 모여서 회식 같은 거 하면 네. 한숨은 또 뭡니까? 저도 회식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굳이 뭐 워크숍을 워크숍은 갈 이유가 있을까? 별로다. 네. 예. 아니 뭐 이 제작진분들이랑 진행자분들이랑 가시는 거는 뭐 얼마든지 네. 다 그럼 같이 저희가 모여서 뭐 마음을 담아서 뭐 어떤 찬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찬조는하고 안 간다. 나는 찬조 못합니다. 가서 여기 잘 된 게 뭐 우리 이들이 좋은 거지 뭐. 하긴 또 논리를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꼬리에 꼬리를 보는 워크샵.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자, 꼬꼬알 알고리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유튜브 어떤 단어 검색하면 관련된 영상들 쭉 뜨잖아요.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다가 같이 검색하셔도 좋고요. 문자도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글 100원 TBS 앱 무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검색어 어떤 걸로 갑니까? 자, 가을이죠.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 바로 가을 야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준 플레이오프에 이제 키움이 KT 이기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오늘 이제 2위였던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2위를 한 LG와 1차전을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검색어 가을 야구로 정해봤습니다. 가을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전민기 씨는 한화 팬인 거. 그렇습니다. 저는 빙그레 때부터. 빙그레 때부터. M장도 야구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했었죠. 요즘은 이제 생업에 치여서 야구를 거의 못 보는데 거의 한 뭐 7, 8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팀 응원합니까? 저 두산. 두산? 네, 두산 베어스. 원래 오비 베어스 시절부터 어린이 야구단 출신이었죠. 저도 빙그레 어린이 야구단. 예전에 뭐 청룡 이런 것도 있지 MBC 않았어요? 청룡. MBC 청룡. 네. 저는 기아 팬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기아가 언젠가부터 좀 실력이 많이 안 늘어가지고 잘 올라가지를 않아서. 네. 그래도 10년 전인가 어마어마한 우승 한번 했거든요. 한번 제가 했었죠. 그거 이제 직접 가서 봤었거든요. 잠실구장 가가지고. 그래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예. 자, 그럼 가을 야구 검색했을 때 뜨는 첫 번째 영상은 어떤 겁니까? 자, KBO 포스트 시즌 가을 사나이 베스트 5 라는 영상입니다. 가을 사나이, 가을에 강한 선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을 야구가 이제 중요한 게 정규 시즌 끝나고 어쨌든 여기서 5위는 4위랑 4위는 3위랑 거기서 이긴 팀과 3위 그다음 2위, 1위 해갖고 최종 우승을 가리는 거거든요. 예. 가을만 되면 유독 잘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평소보다 나타나요.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을 가을 사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영상들이 쭉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가을만 되면 펄펄 날았는지. 어떤 선수들입니까? 자, 5위부터 가볼게요. 한대화 선수. 우리 기억 속에 이제 해태 이제 한대화 선수 안경 끼고 굉장히 3루수인데 수비를 엄청 잘했었죠. 그래서 오비, 해태, LG, 쌍방울 이렇게 쭉 이동을 하시는데 해결사라는 별명 갖고 있죠. 한국 시리즈에 유독 강한 모습. 해태 시절에만 6번 우승을 했고요. 94년에 LG 우승에도 기여를 했고 총 7개의 우승반지. 사실 평생 운동하면서 하나의 우승반지를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7개나.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 56경기를 출전해서 홈런 8개고 이제 OPS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팀에 기여하는 선수들의 그 지표들이 있는데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출루라 하면 뭐 1루나 2루로 나가는 거. 그렇죠. 안타를 쳐서 나가든 몸에 맞고 나가든 볼넷을 얻고 나가든 일단 나가게 되면 이제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장타율은 안타를 쳤을 때 2루타 이상 쳤다 하면 일단 2루에 간다 하면 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팀 기여도의 어떤 이 지표로서 보는데 8할 7푼 1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독고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거기서 했어요. 마동탁이라는 라이벌 선수가 나옵니다. 독고탁의 라이벌은 항상 마동탁인데 그 한대화 선수를 보면 항상 그 마동탁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면 안경을 딱 끼고 있고. 마동탁 이미지가 있으니까. 차갑고 약간 지적인 컴퓨터 플레이 같은 일을 하는 선수 같은 느낌이 딱 있거든요. 지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 이런 느낌이 한대화 선수가 있어서 그 만화 캐릭터랑 굉장히 좀 흡사했었죠. 맞습니다. 그 만화 제목이 뭐라고요? 독고탁 만화 제목이 독고탁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구나. 야구 까치도 만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까치 종류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야구 만화인가요, 독고탁이? 야구 만화죠. 야구 만화. 이쪽은 또 전혀 모르시는군요. 몰라요. 무지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을 사나이가 한대화 씨고 또 누가 있습니까? 4위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의 선수죠. 오재원 선수인데요. 자, 제가 이 선수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스타일도 저랑 좀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비슷한가요?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코수염. 그랬어요? 일단
일단 코시엄스들끼리는 다 통하는 게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순간 정막이 흘렀네. 네. 이렇게까지 정막이 흐를 일입니까? 왜냐면 뭐가 비슷한지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네. 아니면 엄청난 콤비남 선수도 아니고 멋진 선수인데 그것도 허락을 저한테 안 해주시네요. 이름에 원이 들어가는 거 비슷하네. 홍장원, 오재원. 원! 예. 그만 억지 부리시죠. 예. 제가 너무 민망하니까요. 자, 좋아하는 선수여가지고 한번 비벼봤습니다. 네네. 자, 두산 베어스의 심장으로 불렸던 선수. 자, 2015년부터 21년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3번의 우승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타석에서 굉장히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트라 그러죠. 자기한테 입맛에 안 맞는 볼이 오면 계속 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투수 입장에서는 계속 힘이 빠지는 거죠. 예. 유인구 같은 거 던지면 이제 헛스윙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 커트를 계속 하니까 이게 이제 파울로만 계속 카운트가 되고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수이기도 하고요. 빠던이라고 있으면 빠던. 그건 뭐죠? 이제 빠따 던지기라 그래가지고 홈런 치고 나서 홈런 치고 나서 홈런을 직감한 선수가 딱 맞는 순간 느끼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트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국제대회 나가서 오재원 선수가 이 빠던을 해가지고 이게 근데 나라 리그마다 그 규칙이 좀 달라서 빠던을 하면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되는 나라도 있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했던 거죠. 그게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이게 그때 당시 실제로 그 어떤 대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홈런은 아니었는데 빠던을 한 거야. 약간 민망했겠는데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분위기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 경기에.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미국은 이 빠던을 하면은 그 다음 타석에 그 선수를 맞춰버려요. 예의에 어긋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 미국 야구 못할 때 우리나라 야구를 봤는데 이 빠던에 미국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멋있다. 요즘에 미국도 빠던 그냥 허용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빠던 하면 또 이 오재원 선수. 그리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얼굴도 굉장히 좀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잘했어요. 파이팅이 좋아. 그래서 일단 우리 팀 선수들이 이제 붐업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 선수들 심리에 타격을 심리전에 또 영향을 미치는 선수군요. 오재원 다리 빨라가지고 또 이제 워낙 잘했었어요. 진루를 하면 계속 이제 투수 견제를 해주고 하니까 팀의 이제 그런 굳은 일들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심장으로 불렸다. 네. 이번에 두산 감독으로 이승엽 선수가 부임을 했는데 내년 시즌 두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두산 팬이니까 MC 장원. 뭐 잘했으면 좋겠는 게 팬의 마음인데요. 이게 야구라는 게 사실 이게 섣불리 예측하기가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열심히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일단 삼성 팬분들은 조금 서운해하시더라고. 이제 이승엽 감독님 이제 가시니까. 네, 두산이 올해 이제 9위를 해가지고 너무 부담이 있어요. 내년에 잘할지 어쩔지. 그렇구나. 뭐 여기 하나 팬도 있으니까요. 하나 팬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좀 하나 팬들. 자, 3위는 누굽니까? 박정권 선수예요. 그러니까 SK 와이번스 현재 SSG 쓱이죠. 쓱 랜더스. 봄, 여름, 정권, 겨울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그 자체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인데 2008년, 2010년, 2018년 우승을 견인했고요. 이렇게 총 3개의 우승 반지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MVP,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주는 거 2번 받았고요.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서 MVP 또 1번 받았고. 네네. 우스갯소리로 박정권 선수가 진짜 돈을 버는 시즌은 정규 시즌이 아니고 가을 야구 MVP로 돈 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정규 시즌 끝나고 난 그 경기들만 62경기 나갔고 홈런이 11개. 아까 OPS 9할 2푼 6리 가을 야구 1위예요. 이 선수가. 한대화 선수보다 더 높네요. 네, 가을만 되면 날아다녀요. 이 선수는 사실은 얼굴만 보면 진짜 순둥순둥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워낙 잘합니다. 이 선수. 자, 그러면 2위는 누굽니까? 정민태 선수입니다. 태평양에서 1992년에 이제 야구를 시작해서 기아에서 이제 2008년까지 뛰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21경기 중에 18경기 이제 선발 등판을 했고요. 115.1이닝 평균 자책점이 2.11입니다. 자, 가을 야구 10승 1패 2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정감이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나오면 일단 팬들은 안정감을 갖고 마음이 놓이는 거죠. 또 유일한 KBO 포스트 시즌 10승 투수고요. 현대 4번의 우승, 총 2번의 한국 시리즈 MVP를 했고요. 자, 그리고 2003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1차전, 3차전, 7차전 모두 선발 등판했습니다. 3경기 모두 승리했어요. 특히 마지막 7차전은 완봉승. 끝까지 던진 거죠. 그러니까 4번 이기면 우승인데 그중에 3번 승리 투수인 거거든요. 워낙 잘했어요. 그렇구나. 정민태 선수는 진짜. 자, 그러면 1위는 누굽니까? 1위. 최동원 선수. 최동원 선수. 고인이 되셨는데 롯데 자이언츠 이 무쇠팔 최동원 선수 1984년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영화 같은 투구를 합니다. 한국 시리즈 7명 중 그 5경기에 7경기 중 5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한 번의 완봉승을 포함해서 4번의 완투, 4승 1패, 1.80의 자책점. 보통 3점대 방어율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회를 던졌을 때 3점 줬다는 거거든요. 실점을 3점 했다라는. 근데 이분은 9회 던져서 1.8점 줬다는 거예요. 이 한국 시리즈에서. 이때 소화한 총 이닝이 40이닝. 한 투수가 일주일에 40이닝 던지는 거는 이제 상상 불가의 기록인데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니까 가능한. 그래서 그 선동열 선수랑 둘이서 그때 10회인가 11회까지인가 하여튼 계속. 네. 그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네. 어깨 혹사한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투구수 관리해 주는데 예전에 이분은 막 200 보통 100개 정도 던지면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 막 200개 넘게 던지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을 야구 검색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영상 살펴봤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6개 팀의 소름 돋는 떼창 이라는 이거는 응원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직관 가면 현장에서 팀별로 이제 떼창이 울려 퍼지는데 들으면 소름 돋는 떼창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보통 이제 선수별로 응원가도 있고 팀별로 있어요. 보통 8회가 되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곡들이 어떤 곡들이 있는지를 이제 쭉 정리를 해준 거죠. 이거 듣다 보면 막 끌어오르잖아요, 팬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좌석을 잘 선택해야 돼요. 구하기가 좀 힘든데 응원석 앞에 치어리더들이 있는. 네, 물론 치어리더 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응원하는 재미로 갑니다. 저는 치어리더 분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네. 유독 강조하시네요, 그 부분은. 네. 그러네요. 너무 강조해버렸네. TMI 아니에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됐을 뻔했는데. 근데 거기서 야구를 보면 정말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응원을 이렇게 다 같이 하면서 보다 보니까 막 내가 경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앉아있을 틈이 없거든요. 계속 일어나서 응원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재미? 좀 여유롭게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반면 이렇게 좀 익사이팅하게 응원석에서 바로 바라보는 경기를 바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그 특색 있는 응원가가 좀 있잖아요. 몇 개만 소개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는 엘도라도라는 곡인데 이걸 제가 아까 연습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음을 까먹었어요. 오, 뭐 이렇게 하다가 최강 삼성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떼창하면서 하얀 수건을 흔드는 게 특징이고요. LG 트윈스는 이제 서울의 아리아라는 곡이 있어요. 바바바바바바 이런 노래고요. 두산 베어스는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데 이건 저작권 문제로 지금은 못 한다고 하고요. 쓱 랜더스 이 SSG는 연안부두 말해다오 연안부두 쥐리리 뭐 이런 노래가 있고 롯데 자이언츠가 아무래도 부산갈매기 그렇죠. 부산갈매기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부르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남행열차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응원 소리가 커서 타팀 팬들이 싫어한대. 왜냐면 이 노래는 사실 워낙 모르는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부르기 가장 좋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견제구호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뭐냐면 견제구호. 이 1루에 이제 누군가 안타를 치고 나가든 뭐 몸에 낚고 나가든 볼넷으로 나가든 도루하지 못하게 그 이제 루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많이 떨어지면 홈으로 안 던지고 그 선수한테 던지는 거 1루로. 견제하는 거, 도루 그렇죠. 견제. 근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그 상대 팀에서 뭐 이런 것처럼 있어요. 그럼 롯데는 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컷을 저희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 뭐요. 이게 기아죠. 맞아요. 아야 날 새겼다.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MC 장원? 삼성인데요. 먹고. 이건 키움입니다. 뭐야. 이 소리 들으니까 가고 싶네요, 야구장. 그렇죠.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이런 소리들이 이제 두산 야야야야. 네. SSG. KT. 왓이라고 하는 거. 왓. 예. 재밌다. 예. 이렇게 견제구라고 해서 상대 팀을 견제할 때 네. 이런 거를 네. 이제 부른다. 견제하지 말고 홈으로 승부해라 이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 멘탈 게임이거든요, 야구도.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과 함께 관객들도 팬들도 네. 경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 선수 그렇죠. 투수를 좀 멘탈을 흔들 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미국 야구에서 이런 게 좀 엄격히 제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 재미라고 보면 그렇죠. 네, 재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게 야구장에서도 우린 파도타기라거든요. 네. 그렇지. 그런 것들 많이 놀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영상으로 갑니다. 어떤 겁니까? 가을 야구 못 가도 행복한 한화 팬 심리 분석 리포트라는 영상입니다. 이거 본인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심리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팀이 못하게 되면 관중석에서 야유도 나오고 홈 경기에 관중이 잘 안 차요. 근데 이제 한화는 팬들이 보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늘 최근 들어서 하위권입니다. 뭐 9위, 10위 하는데도 늘 와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지고 있어도 8회만 되면 육성으로 우린 응원을 해요. 최강 한화 막 이렇게 해갖고 계속 최강 한화 이러면서 끝까지 응원해 준다는 거 지더라도. 진짜 궁금한 게 성적이 부진하고 그런데도 응원을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걸 어느 순간 하나 팬들 대단하다라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하나 팬 입장에서는 하나 팬은 보살이다. 저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준다. 이게 우리의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또 계속 하게 되는. 이게 난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국적은 바꿔도 응원하는 야구팀은 못 바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응원하는 야구팀에 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 팬으로 갈까? 아니요. 그렇게 힘든 길을 가지 않았어요. 두산 잘할 때였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 존경합니다. 네. 하나 팬분들 존경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두산 응원했으니까. 근데 한때 주축 선수들과 감독님이 NC로 다 이렇게 NC 소프트로 이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프런트에 좀 잘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었어요. 그때 팬들이. 그래서 NC로 그때 넘어가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워도 내 팀.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팀 바꾸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억지로 다른 팀을 한번 응원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는군요. 네. 이게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일부러 저 질투 유발하려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불편해. 진심이 안 나와. 맞아. 노력으로 해야 돼. 그렇구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보면 안 받지. 2544번님은 하나는 이기면 좋고요. 패해도 괜찮아요. 내년에는 뭐 올해보단 잘하겠죠. 이렇게. 그런 마음인데 계속 못해서 지금 좀 답답해요. 근데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저희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나 팬분들이 굉장히 좀 인내심이 많고 너그러우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른 데선 화가 많으세요. 인내심을 야구에 다 쓰시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야구에 다 쓰시나 봐. 평상시에는 약간 발끈발끈하지. 근데 야구는 하나 팬이야. 내가 야구에서 이렇게 인내심을 쓰는데 다른 데서도 내가 참아야 되냐. 약간 이런 게 있으신 거 같아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보면은 뭐 100년 만에 우승하고 이런 팀들도 있거든요. 그게 찐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때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특히 팬이 좋아서 그 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유니폼이 좋아서 잠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가가 멋있어서 잠깐 오시. 물론 그분들도 팬은 맞는데 하나 팬분들은 진짜 우리는 근데 아픔이 많아요. 이제 90년대 때 우리 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규 시즌에서 1위 많이 했는데 결승만 가면 해태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런 뭐 아픔이 그래서 좀 나를 왜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름도 너무 절묘해. 한도 많고 화도 많으셔서. 야, 그걸 또 그렇게 연결하네.
한도 많고 화도 많다. 네, 이름이 또 절묘해서. 이거 멍 때리기 대회 아시죠? 거기서 우승한 사람. 우승 비결이 뭐냐니까 한화 팬이어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뭐 찐팬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화 팬분들. 네, 좋은 날 올 겁니다. 한화 팬들. 5332번이 그냥 한화라는 게 좋은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해도 내 팀, 못해도 내 팀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견제구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이상한 소리 할 때 하는 그 소리 하나씩만 짧게 내볼까요? MC 장원은. 여기서 뭔가 텐션 좋은 거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텐션 좋다. 받아서 저 더 할 사람이야. 더 올라가. 그러니까 깎아야 돼. 텐션을 깎아야 돼.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 해야 돼. 햇살가득님이 박정권 선수 문학경기장에서 경기했을 때 직관했었는데 아직도 우승 모자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 추억이 서린 이 굿즈들은 못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게 되죠. 사인볼 이런 것도 그렇고 벌써 플레이오프 1차전 응원하는 팀 문자가 막 오고 있는데 1023번님 저는 키움 팬입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 너무 잘해. 7568번님은 기다리세요. 유광 점퍼 입으려면 10년 기다리는 거 기본입니다. 저 LG 팬이에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유광 점퍼가 LG 그 잠바인가 보죠? 점퍼. 가을 점퍼인데 이제 가을 야구를 가야 팬들도 그걸 입고 응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돌아올게요. 꼬꼬알.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MC 장원 그리고 전민기 씨 함께 있는데요. 잠시 후 꼬꼬알 또 다른 검색어로 검색 유튜브 알고리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0339번님께서 전민기 씨 목소리가 개그맨 윤성호 씨랑 너무 똑같아요. 라면서. 윤성호 씨면 빠꾸. 빠꾸. 아, 그래요? 네. 모르겠네. 그분도 대전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나와줬어야죠. 윤성호 씨랑 비슷하냐?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구나. 하지 마! 한번 해봐요. 하지 마! 똑같네. 비슷해요, 비슷해. 난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모델 출신이세요. 모델 일 하셨어요. 몸 핏이 되게 좋으세요.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가끔 절간에서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거 자주 입으세요, 그분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밖에서 최 장군이 이상한 얘기하면 하지마! 이것 좀 해달라고. 안 돼. 이 에너지 받아가지고 더 할 사람이야. 나까지 이상해. 하지마 하면 할 거야! 라고 받을 사람이라서 하면 안 됩니다. 훌라 할 거야 하면서 최 장군은 강시 분장도 했는데 나중에 빠꾸 분장 한번 하고 출연 좀 해달라고 싫답니다. 마동탁은 설까치 라이벌이에요. 독고탁 라이벌은 김준이에요. 이렇게. 맞다. 내가 헷갈렸구나. 맞네요. 까치 라이벌이 마동탁이죠. 엄지 두고서. 헷갈렸네. 그래요.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뭘 모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틀린 정보를 드려도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독고탁이랑 까치랑 많이 헷갈려요. 어릴 때 둘 다 재밌게 봤거든요. 둘 다 야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가요? 아니 그 영화인가요? 만화. 우리 어릴 때 말씀하세요. 우리 어릴 때 주로 보던 게 그런 야구 만화나 아니면 달려라 한이 육상 만화. 아니면 슬램덩크 조금 더 진화하면. 그건 좀 나중이죠. 나중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야구는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볼 텐데 어떤 걸로 골랐습니까? 요즘 또 이제 금리가 난립니다. 대출 금리는 또 이 금리대로 날리고 예금 금리도 높아져서 은행으로 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검색어는 금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금리 어떤 영상이 첫 번째로 뜹니까? 예금 금리 5% 시대 적금 들려고 새벽부터 인파 몰려. 라는 영상입니다. 이제 금리가 5%가 넘어가는 거죠. 예금 금리 7% 넘는 데도 있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모두에게 해주는 건 아니고 약간 그 이벤트성으로 선착순 몇 명 해가지고 해주는데 사실 7%면 그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 한참 할 때 연 10% 먹어도 진짜 잘하는 거다 했는데 맞아요. 그냥 이건 넣어놓기만 해도 7%인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로 금리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오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0.5% 또 올리면서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그러면서 은행들의 이자 경쟁이 시작됐죠. 7%대 적금 상품이 등장을 했고 이거 가입하려고 새벽부터 인파가 몰렸대요. 선착순이었나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선착순인데 7시 20분에 이미 종료가 됐고 시중 일반 은행들도 예금이자 5% 정도 이렇게 은행에 몰리는
돈들이 지금 사상 최대고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대출 금리도 함께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영끌 B2 이런 경우는 진짜 이제 울고 싶은 그런 어려운 마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있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좀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보는 이 금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컨텐츠 제작 사장님이시니까. 무슨 상관이죠, 그게? 돈도 빌려줘요? 대법. 제가 뭐 대부업체 하고 있나요?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그건 저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올리고 유튜브로 수익을 받으니까 오히려 달러에 더 민감하죠. 저희는 이제 달러로 입금이 되니까. 그 계좌에 비즈니스 계좌 달러로 입금되나요? 달러로 입금이 달러로 됩니다.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게 달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가요? 내려가는 게 좋은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오르는 게 좋긴 한데 우리나라 뭐 경제나 여러 부분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금리가 주식이랑 똑같아요. 금리가 높을 때 이제 환전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액수가 좀 많아야 그 차이도 좀 크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큰 영향이 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데 중소기업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도 저희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회사라서. 영세기업. 확 떨어뜨려 버리네. 아니, 왜? 아니, 맞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뭐 1인 기업은 아니잖아요. 요즘 좀 힘드니라고 물어보는 건 위로 같잖아요. 요즘 좀 영세하니라고 물어보면 그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민기 씨 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영세라고는 잘 안 해. 보통 그래도 중소로 엮어주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리 영상을 가볼 텐데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다면서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돈을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고 또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은행들이 단기간에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킹 통장 상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적금은 일정 기간 돈을 묶어두어야 하는데 이 파킹 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굉장한 장점이네요. 또 일별로 이자가 지급이 돼서 하루 점심값 한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받는 이자보다 일복리 이자가 더 많이 붙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면 뭔가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자가 더 높대요. 연 3%대. 그래서 일부 상품의 경우는 좀 한도가 작고 카드 사용 실적이나 보험 상품 가입 등의 다른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은행도 지점별로 또 다르고 그 취급하는 게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빌리는 돈 혹은 뭐 예적금으로 넣어놓는 돈이 어디가 더 이런 거를 잘 주는지를 지점별로 또 따져볼 필요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세 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월급 통장이 그 은행 통장이에요. 급여이체. 그리고 그 은행이랑 거래하는 적금 하나, 카드 하나, 펀드 하나, 카드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아예 뿌리를 뽑아서 이 은행으로 와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전세 대출 받으면서 싹 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좀 톡톡히 보셨습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뭐 0.1%. 0.1. 그렇게 다 끌어와서 이제 0.5 겨우 만들고 해서 하는 건데 그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니까. 그것도 차이가 그렇게 상당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적금도 하나 들었는데 적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좀 괜찮긴 한데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야.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딱.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못 넣어요. 그래요 또. 그래서 그게 큰 이득을 얻기는 좀 힘든데 일단 이자는 몇 프로 굉장히 높게 부르니까 하잖아요. 근데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에요. 아니 위로 또 리밋이 있어요 그게? 근데 되게 그런 상품 잘 따져보네요 임시장원이. 의외로. 저 그런 거 전혀 몰랐었는데 제 여동생이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웠죠, 저도. 오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전혀 저는 그런데 좀 모르니까. 그 오빠 그 거래를 다 동생 걸로 옮겼나요? 동생 은행으로? 거의 그렇죠. 주거래은행이 그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뭐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진 않. 원래 저러다가 가족들한테 다 털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 가족입니다. 건드려도 제가 건드려요. 미안합니다. 물르세요, 금액을. 죄송합니다. 동생한테 주면 동생한테 털립니다. 아니 만약에 동생이 오빠 내가 돈 불려줄게. 오빠 정신 없잖아. 사업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내가 불려줄게 하면 MC장은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동생에게? 그럼 바로 그러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선 긋나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전민기 씨는 어떻게 누구한테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 아니면 내가 좀 알아보고 하나하나씩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알아보고 이제 정민영가 그런 거 꼼꼼히 잘해요. 어디 은행이 몇 % 더 주고 뭐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일단 뭐 맡길 돈이 없어서 뭐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저는 주로 빌리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렇죠.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아주 앓는 소리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심심할 때마다 전민기 씨 수입을 계산하거든요. 내 수입을 왜 형이 계산해요? 그냥 제 취미 생활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당해요. 상당합니다.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새벽에 나가는 S본부 그것도 데일리도 그만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데일리로 하면 그 돈이 꽤 될 텐데 한 달에 최소 못해도 얼마는 될 텐데 그걸 포기하고 뭔가 할 정도면 좀 이제 괜찮나 보다 이런 얘기를 오고 했었거든요. 오고 가곤 했었거든요. 이제는 새벽 이슬을 맞으면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굳이. 굳이. 그게 새벽 4시에 한 5년을 일어났더니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자기 능력치를 보여주고 거기 제작진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MC 장원의 고열을 빠는 게 쉽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자꾸 저한테 새 프로그램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가족들 하나씩 그럼 저는 또 팔랑귀여가지고 그거 만들어 볼까? 끌어들이면서 아들이랑 만들자 그러고 그러니까 전 제 아들인 줄 알았어요. 만들어 보라 그래서 삼촌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정민여 지금 여기 하나 꽂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전민기 하나 꽂고 있고 본인 아들까지. 장모님이랑 저랑 100년 손님을 찍으라는 거예요. 미리 이제 경험을 해봐라. 그 그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재밌겠다고 밖에서 지금 우리 작가가. MC 저거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첫 번째 그 금리로 했을 때 예금 금리 5% 시대 적금 들려고 새벽부터 인파 몰려 살펴봤고 두 번째 영상은 어떤 걸로 갈까요? 티끌 모아 태산 가능했던 1970에서 90년대 적금 이자율 28%? 라는 영상이에요. 이럴 때가 있었나요? 적금 이자율 28%. 저는 막 이렇게까지 기억 안 나는데 IMF 전에 막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은행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 넣으면 28만 원이 그냥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그렇죠. 연이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맞아요. 연 5% 특별 판매 정기 예금이 단 1초 만에 완판이 되는데 연 이자율이 진짜 30%에 육박했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 뉴스를 컷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축으로 이루어진 국민저축은 거대한 산업자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은 농림수산자금으로 자원개발자금으로 중소기업자금으로 수출자금으로 제조가공자금으로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자금으로 운영됨으로써 국가경제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 저축이자는 정기예금이 연 26.4%, 정기적금이 연 28%, 새생활예금이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상당히 많은 이자가 붙는 셈이죠. 여러분, 국가를 위하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다 같이 저축해야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시대가 있었군요. 예. 이때니까 가능하니 다시 이런 시기가 오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진짜 이런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1억 진짜 모아가지고 넣어놓으면은 그럼 1억이면 280이면 아니 이제 2,800만 원이 붙는다는 거죠. 2,800인가 280만 원인가요? 2,800이죠. 2,800. 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계산해요? 산수에 약합니다. 2,800만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는 저축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된 때고 영상 보니까 은행 창구에서 현금 다발을 받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정기예금 1년 넣으면 이자율이 26.4%, 정기적금은 연 28%.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린고비 이야기 다 들으셨을 텐데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술 먹고 그런 모습이 정말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었잖아요. 꽁트화돼서 공익 광고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절도 있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늙을 때까지 이런 이자율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난 전혀 못 볼 것 같아요. 20몇 %.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한창 막 이제 하루가 다르게 돈이 정말 왕왕 돌아갈 때거든요. 세탁기처럼 돌아갈 때가 진짜 계속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쓰임이 있고 경제가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이제 고도로 발달했으니까 고도 성장을 그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돈 돌기가
수출 말고는 사실 딱히 우리나라 내수로는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돈이 잘 돌던 때도 있었는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런 게 없었을까? 근데 이런 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게 대학교 때부터 우리가 용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뭐 어디 주식에 넣어놨으면 뭐 큰 돈 벌었을 것이다. 뭐 그때 내가 S전자를 사놨으면 뭐 이런 것들. 그런 상상 사실 누구나 하는 상상이지만 진짜 쓸데없는 상상이거든요. 의미 없어. 이미 안 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TV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20년 전에 그거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지. 하면서 당신이 그거 뭐 홍콩 펀드 하자고 해서 또 이렇게 망해야지 않았느냐 뭐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무한 반복입니다. 미래 알면 뭐 돈 못 버는 사람이 왜 그 아주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너 그 몇 년 폈니 해서 20년 폈지. 야, 그 돈 담배값 아껴 쓰면 수입차가 한 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네 수입차 어딨냐고. 네 거 너 담배 안 피면 네 수입차 어딨냐고.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거 안 했으면 다른 데 썼을 겁니다. 예. 말이 안 돼. 되게 신박하다. 네 수입차 어딨냐. 너 담배 안 폈잖아 20년 동안. 네 수입차 어딨냐고. 포르땡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말 되네. 1483번님이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예금을 맡겼을 때 돈을 얼마 못 받고 대출로 막 빌려주는 거를 더 권장했던 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반대인 건가요? 예금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적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쉬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많이 해줬다. 그 얘기라고 합니다. 네. 뭐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는데.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해석이 안 돼서. 이 설명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 듣고 얼핏 이해가 됐는데 친구가 와서 가르쳐줘가지고 아예 머리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친구입니다. 산수에 약합니다. 아까 1억에 28%가 280만 원이라 그럴 때 알아봤죠. M장 형제들끼리 돈거래 안 돼요라고 안 합니다 저희. 주셨습니다. 그래 돈 모으는 거 이때는 재미가 많이 있었겠네요. 이자도 붙고. 네. 예. 근데 그러면 두 분은 돈이 1억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금리가 조금씩 높아질 걸 예상하면서 저축을 딱 은행에 1억을 넣어놓는다. 네.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그냥 나는 쓴다. 네.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좀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굳이 나에게는 의미 없다. 좀 욜로. 저도 지금까지는 썼는데. 이제 가족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바뀌긴 하는데 일단은 저축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도 해봤는데 안 돼. 뭐 주식 뭐 이런 거 저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욜로 계속 평생을 욜로로 살았는데 나이 먹으면 먹어서 좀 불안하긴 해요.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거. 욜로 골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욜로 산다. 진짜 골로 가는 거 아닌가. 예. 네,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막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지 않고 모았으면 꽤 될 텐데라는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쓸데없는 생각인데 괜히 좀 불안해지고 막 그럽니다. 아니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수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MC 장원이 운영하고 있는 M장기의 콘텐츠를 외국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민여랑 전민기가 나오는 거를 외국어 버전으로 한다든지. 그 인건비가 더 들 겁니다. 손절하네. 아니 동남아에서 먹힐 수도 있잖아요. 약간 짝퉁 연사마 이런 느낌.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좀 국제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보면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리고 해외 이 시청자가 보면 수익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 자막 넣으시고 일본어 자막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근데 그걸 본인이 할 줄 알면 괜찮은데 이걸 다 하려면 따로 이제 통번역을 할 줄 아시는 분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비용이 생기니까 쉽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 토크인데 이 토크를 외국어로 느낌을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거 하려면 기생충 번역 한번 써야 되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 같은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 나오지. 했는데 엄마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런 번역 나오면 또 이제 그렇지. 창피하거든요. 또 영세업자니까 그런 게 또 힘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한데 뭐 얼마나 잘 사시길래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못 살아요. 마이너스 통장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자, 수많은 영세업자분들 힘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네. 그렇게 하려고 한 우리끼리 힘냅시다. 뭐가 되냐고요? 저도 영세업자입니다. 전국에 계신 영세업자분들 지금 많이 힘듭니다.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네네.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닥치면서 정말 어렵거든요. 뭐 어쩌겠습니까? 버팁시다 우리. 네. 자, 우리 최하나 같은 분들이 힘내십시오.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아니요. 우리는 힘내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최 장군님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갑니다. 어떤 겁니까? 대출 가장 빨리 갚는 12가지 방법. 이거 저한테 딱 필요한 기사입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 대출 빨리 갚는 노하우를 설명은 해놨는데 이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약간 서울대 가는 공부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왜냐면 방법은 아는데 안 되잖아. 잘. 이게 첫 번째 내 부채 현황을 파악합니다. 네. 대출 잔액, 금리, 뭐 월 불입금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부터 일단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가 쉽지 않겠죠. 예. 자, 두 번째 상환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고금리부터 갚고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로. 예.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것도 또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은행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날아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조회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저는 하는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금리로. 그 아마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되나 봐요. 네. 첫 번째 조건이 인성인가요?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나의 인성을? 이거 라디오 다 체크하는 거죠. 들으면서. 불합격.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부업이나 알바 이런 방법을 알아보라는 거고 네 번째가 소비를 통제해라. 이거 우리 다 알잖아. 근데 안 되잖아. 참 쉽지 않죠. 네, 다섯 번째, 내게 맞는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라. 그러니까 자잘하게 여러 가지 대출 받고 있다면 계좌 수를 줄이거나 1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통합하면은 신용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도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 돼서 사실 이게 귀찮은 거예요. 네. 여섯 번째, 저금리로 고금리를 상환해라. 네, 이게 거죠. 진짜 운동하면 살 빠져요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공허하네요. 이게 다 지키면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키면 어쨌든 좋다는 건데 그렇죠. 저도 이걸 쭉 보면서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부지런해야 돼. 기본적으로 돈 벌려면 돈 아끼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 딱 지키는 게 큰 돈 생기면 그냥 일단 갚자. 대출을. 네, 만약에 어떻게 뭐 큰 돈이 좀 목돈이 좀 생기면 그걸로 뭘 살까부터 좀 생각하는 타입이었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원금부터 중도 상환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 1인 가구면 저희는 이제 어쨌거나 가정이 있고 양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MC 장원은 그 전세 대출 말고도 본인이 따로 받은 신용 대출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전세 대출. 전세 대출만.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으로 된 뭐 자동차 리스도 있고 뭐 이런 리스도 나고 그리고 뭐 보험료 뭐 똑같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 있죠. 1인 가구라서 사실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도 없고. 제일 불리합니다. 네. 그렇구나. 세제 혜택에서도 좀 사각지대 놓여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말로만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싱글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1인 가구에 그런 아픔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한테 나중에 그 본인의 그 돈들을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냐 라고 했더니 왜 자꾸 아들을 갖다 거기다가 사회 환원한다 생각하고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정서적 양자 입적을 저한테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 자꾸 이제 저희 약간 대부님처럼 이렇게 그렇지. 만나면 아빠라고 불러 작은 아빠라고 불러 그 작업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주신 분도 있고. 맞아요.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은 괜찮은데 이제는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 그리고 뭐 무리해서 집 사신 분들 진짜 걱정이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는 못 배우셨어요 요새? 이제 영끌해서 예전에 그 제로금리 때 돈 해가지고 이제 투자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주식이나. 근데 이제 장까지 폭락했는데 상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다가고 돈 이자도 불구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코로나 때 주식의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손만 대면 빵빵. 하락기였잖아요. 그때 다 벌었더라고요. 다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저한테 없죠, 그거. 예. 그거 그때 번 거 다 까지고 지금 이제 더 까졌으니까. 예. 까졌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렇으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예. 9576번님이 오늘 처음 듣는데 혹시 한 분 제가 아는 전민기 팀장 맞나요?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방아 이렇게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방아가 무슨 뜻입니까? 라디오쇼. 거기에 제 별명들이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약간 점조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유명하면 뭐 네. 하나로 통합이 될 텐데 SBS에서는 민키라는 활동명, KBS에는 방송의 왜 미친 아이. 방아예요? 박명수 씨가 얘는 지 일보다 방송을 더 좋아한다. 방송에 미친 아이다 해갖고 방아라는. 나는 방아깨비에 방아. 닮았어요? 방아깨비. 약간 몸이 좀 방아깨비 몸이잖아요. 어릴 때 별명이 사막이었어. 실제로. 고류야.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방아깨비. 반갑습니다. 사막이. 예. 웃기겠다. 근데 그렇게 문자 오면 웃기겠다. 전민기 팀장님 아니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팀원입니다. 아무튼 뭐가 많아요. 불리는 이름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로 할까? 방아깨비라고 할까요? 하지 마 이걸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두 분과 이제 그러면은 오늘 다 살펴봤으니까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 또 건강하게 네. 대출 우리 잘 갚아보아요. 일주일 동안. 네. 예, 잘 갚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MC 장원도.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